안녕하십니까. 알쓸 시잡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수입니다. 오늘은 또 사정상 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대표님과 나타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혹시나 제가 너무나도 흥분한 경우에 마치 막말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캠TV를 갖다 오염시킬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 진행했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지난 6회분 업데이트 후에 짧은 시일이었지만은 많은 정치적 변동 상황이 마치 태풍처럼 우리나라 전역을 핥히고 지나갔죠. 나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도 보수의 언론을 지향했던 알쓸시잡이라고 했지만은 호랑이가 떡 준 할머니를 결국 잡아먹었듯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인 양 목적을 위해서는 아기 돼지를 결국 잡아먹는 잔혹 동화처럼 자유민주주의의 몰락과 실종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6회 유튜브 시청자 댓글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함께큐님, 김단님, 김덕현님, 기록용님, 박상호님, 강창모님, 이진성 목사님, 배정열 교수님, 황영하님, 윤재성님, 푸카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알쓸시잡의 격려와 응원의 길을 보내주신 점을 진심으로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우선 청문회를 통해 지난 6회 때 언급한 하자투성이의 일기 내각이 희대의 총리 부재의 내각 출범, 그리고 국정원장의 지난 11일 이후로 공석입니다. 아직도 의문투성이인 진흙탕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겨루기로 국정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세부적인 전개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그리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자는 애써 외면하면서 한동훈, 한덕수를 외골수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심중은 그의 남은 자녀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 그리고 반지성적이라는 화두에서 그야말로 블랙홀에 빠진 미아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죽여가는 참담한 결과가 불보듯 뻔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속에서 열불이 치솟고 왜 졌다위가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칠회부를 준비하는데 많은 망설임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청문회에 임하는 한동훈의 뻔뻔함에서 주군의 잘못된 충성에 의거해가지고 왜곡된 신념으로 힘없는 아녀자들마저 도륙하는 사무라이의 핏빛 결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곁에 차지철, 전두환 옆에 장세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 모두 주군을 위해서 할복 자살이라도 해서라도 잘못된 진실을 애써 외면하라는 광기를 가진 자들이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확연히 다시금 각인된 점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도 구분 못하는 밥값 못하는 민주당 다수 국회의원의 무능, 모자람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올바른 나라 살림의 살림꾼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절대 다수의 의결권을 가졌음에도 제대로 잭소리 하나 못하고 광기에 가까운 한 괴물에 휘둘리면서 안팎으로 어영부영 내홍에 휩싸여 정신줄을 놓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름 소신을 가지고 중용지도의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의 진심이었던 그간의 노력이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좌초된 난파선인 양 바닥이 보이지 않는 마리아나 해구에 흩어진 이성을 아직까지도 주워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붓기고 물려도 시원찮은 내부 총질로 공멸할 자초한 민주당이 가엾기조차 않으면 내 인나라나 허울에 자린고비 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불과 10여일에 불과한 새 정부의 무대뽀들은 무성한 허점과 아나무인의 정복자 코스프레, 이중적 잣대를 넉넉히 넘어선 내로남불의 극치, 마치 연산군에 버금가는 폭정 비교불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검찰공화국을 종식하고 민주국가로 회귀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이 개념부터 우리가 정립을 해보자면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대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국민 대표 대통령이 인사권, 즉 징계권, 수사권, 형벌권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민주주의 원칙은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삼권 분립에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 또한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으로 분리되고 있는 재판도 역시 삼심제이죠. 그러나 우리 작금의 현대는 어떻습니까? 입법부를 없애버리겠다고요? 그게 그 대통령 당선인의 보좌관이 할 얘기입니까? 국무총리에게 인준 안 해주면 없는 채로 하겠다 하는 그게 대통령의 결기입니까? 어떠한 말을 들이대도 내로남불에 아주 표본을 보여줬던 한동훈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한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동훈을 인준한 윤 대통령은 분명히 위법을 저질렀다는 사실. 국무총리의 제청이 없이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작금의 실태입니다. 또 한동훈 언제부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했나요? 검사장을 지멋대로 임명합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슬픈 현실은 검찰이라는 공룡이 수사기관 및 기소기관을 독점하고 있고 누구에게는 증거를 회피해주는 수법으로 죄를 면제해주고 누구에게는 탈탈 털어가지고 죄를 만드는 악행을 군부 독재 시대부터 진즉부터 자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작금의 검찰은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힘있고 가진 자들은 검사에게 하루에 수천만 원의 접대를 하고 고문, 자문료로 수십억, 수백억을 지불하고 검사, 판사, 변호사는 끼리끼리 법조 카르텔을 내세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개돼지기 취급을 하는 현대판 봉건사의 특권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대뽀를 남자답게 여기고 약삭 빠른 여자를 여성스럽다고 여기는 세력이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무대뽀 인간 말종을 최고 권력자에 올리고 약삭 빠른 여자를 영부인 자리에 올린 자들은 다름 아닌 거대 조중동 종편 기레기들입니다.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선거판에 나온 자가 반지성주의를 언급하면서 자신은 폭이나 지성적으로 치부하며 철석같이 믿는 이 현실. 이자를 택한 강남의 부유한 자들이거나 200만 원 월급에 폭해가지고 투표권을 몰아준 젊은이들, 1000만 원을 기대하면서 표를 몰아준 자영업자들, 그리고 특히 보수 대형교회에서 길들여 놓은 순진한 신자들의 임금 노릇하는 데 익숙한 극우 목사들과 교회 내에서의 상위 포식 권력자로서 군림해오던 장로 나부랭이들이 히틀러의 자기 유익을 위해 동료 인간에게 혐오와 차별의 돌을 던진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목사들은 2000년 역사를 가진 종교에 대한 신뢰를 반지성적 폭력 집단에게 헌납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반지성적 집단이 나치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데 윤석열 씨는 반지성적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지성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지금 독일 교회는 소수의 늙은 신자만 남고 텅 비어 있다는 사실. 칸트가 가장 혐오한 단어 중 하나가 규범을 따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인은 윤리적 판단의 보편적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하여 무지하여 규범을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낮술을 권하는 추태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인은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다움에 대한 경외나 존경의 의무를 잊고 손쉽고 편한 선택을 합리화하는 데서 야기함으로 결코 보편 타당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편 타당성의 검증 능력이 결여된 비지성의 산물인 것이 지금 현 열흘밖에 안 된 새 정부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괴물도 강력하면서 유일한 해명은 절차가 무시된 무혐의라는 검찰의 판단이 전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그가 휴대폰 번호를 철저히 함구하고 검찰 역시 초록은 동색으로 비번을 풀 의지 없이 한동훈의 권능이 그를 무혐의로 만들고 이 무혐의가 이 괴물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개차반의 무대뽀들은 모르거나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내각 인선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우리들의 모럴 기준을 한없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저를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측근 한동훈을 꾸역꾸역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은요, 대검찰청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상 최초의 공소권 남용 확정을 받은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검사인 이시원을 청와대 공작기각 비서관으로, 대장동 비리의 씨앗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함께했던 주진우는 법률 비서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두 비서관 중에서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이, 인사비서관은 이현모 전 대검 연구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렇듯 검사들이 장악한 대통령 곁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이나 한 것인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감수성 깊은 정책이 나올 수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런 막가파들의 저간에는 자의는 넘치지만 아무런 용이 주도한 대책이 없다는 무대뽀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위안거리라고 삼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 비번을 감춘 한동훈, 역대의 고급요리 가렴주의 원희룡, 돈만 주면 나라를 팔아넘겨버릴 한덕수 총리 후보, 일제히 수탈을 몸으로 고스란히 겪은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을 일삼는 윤석열 다문화 비서관, 박쥐의 표본이 돼버린 문재인 최후의 검찰총장 김호수, 세월호 사건 조작으로서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었던 김규현이 윤정권 초대 국정원장으로 버젓이 임명되는 나라. 이들이 말하는 애국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 수재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온 인물들이라는 사실이죠. 죄인들만 다루며 무릎을 꿇게 했던 검사들, 서로 자신의 욕망과 탐을 채우는 이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살아온 비범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딸, 기타 입시부리, 기타 등등의 금수저가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그 아주 앞에서 모든 것을 앞장서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들에게는 공존과 평화, 생명경외의 가치를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고 연목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제 시작하는 정권을 좀 지켜보자 하는 이들도 있어요. 정말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은요, 이대로 놔두면 더욱더 자기들 나름대로의 리그로 심화시키고 더욱 타락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 나라를 피폐하고 바로 브라질과 같은 그런 나라로 급전직하 만드는 데 앞장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좀 지켜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금부터 과감하게 행동으로 이들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간섭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의 간악함에는 자비란 있을 수 없고요. 외려 찬탈과 모략의 검찰공화국이 벌써 지금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매도하고 만행에 가까운 집요함으로 공적 폭력성으로 거꾸로 때리는 이 무대뽀 집단은 생각만으로 분노가 치가 떨리고 끔찍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뽀가 장악한 시대, 이 극악무도한 시대를 맞이하는 작금의 처절한 현실에 우리 모두 목 놓아 울부짖기에 충분하다고 시일야 방송대국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외치고 있습니다. 알뜰시작 박동수였습니다.